그렇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 깜짝 놀랐습니다. 오청성 씨, 그 정말 이 JSA 사선을 넘어서 왔던 그 오청성 씨가 북한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건데 아직 정부 당국은 확인 중에 있다. 아직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온 살인자를 이탈 주민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건 파렴치고. 그러니까 뭐 강간하다 죽이거나 뭐 살인을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청성 씨가 무슨 일이 생겨서 말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보고를 할 거야. 그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대단하다는 게 이게 지금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살인자라 하더라도 신문 과정에서 나 사람 죽이고 왔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고 북한에서도 저 오청성에 대해서는 지금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했던 저 사람의 어떤 인간성의 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007 영화처럼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총탄을 맞으면서 그것도 숱한 사람들 정말 환영을 받으면서 왔는데 피가 지금 남한 사람들의 피가 1만 2천 리터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정부 당국에서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건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만약에 범죄 사실이 진짜 맞다면 진짜 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범죄 사실이 맞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북한에 이 오청성 병사를 돌려보낼 의무는 없는 거죠. 돌려보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아마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만약 가정을 해서 저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랬다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이유로 관련된 건지 이것들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 이제 태영호 전 공사도 넘어왔을 때 북한에서 선전선을 엄청 해가지고 뭐 나쁜 사람이라고 엄청 했었는데요.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태영호 전 공사의 누나까지 동원한 북한 조선중앙TV 모습 보시겠습니다.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도 쓴담중에 넣어내는데 시원처럼 다니기 창피하다고. 이 죄를 우리가 내 아들 대대손손 나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보통 저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정치적 수용소 가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저런 민족이 배신자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네 신변이 지금 화면에 저희가 고영원 전 외교관 지금 출연 중이시지만 비난의 공식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금 횡령이라는 거를 그때 덮어 쓰셨습니까? 제가 왔을 때 파리에서랑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데 제가 지갑에 50달러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때 흔히 붙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국가 돈을 떼먹었다거나 살인자거나 아주 어린 소녀를 강간을 했다든가.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그냥 인간 추물로 만들어서 너네들은 추물을 받아들이는 나쁜 국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뭐 사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국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2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구치소에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해온 유영아 변호사는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이유 어떤 건가요? 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오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겁니다. 앞서 유영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로 추가 기소됐던 지난 4일에
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 뒤에 곧장 구치소에 선임계를 냈는데요.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유 변호사를 재선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건데요. 이를 두고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문제 등을 상의하려고 접견용으로만 구치소에 선임계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 변호사는 구치소에 제출했던 이 선임계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활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죠? 네, 검찰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1억 원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받은 형입니다.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120억대 비자금 사건의 핵심 피해자고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소환 조사를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들 시영 씨는 다스에서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는 의혹에서 연일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있는데요. 가족을 전방위로 수사해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송월은 어제 올라갔고요. 우리 측 대표단이 지금 현재 강원도 어디엔가 있습니다. 자, 고영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속보가 전해져서 제가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이 평양올림픽이냐, 이게 평화올림픽이냐, 이걸 갖고 이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는데요. 야당의 평양올림픽 딱지는 이해가 안 된다. 품격 있는 주인으로 손님을 당당히 맞이하자. 그다음에 평창 성공 개최에 여야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조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 우리가 너무 좀 저자세가 아니냐, 예. 너무 과분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또 평양 올림픽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저도 평양 올림픽이라는 소리는 동의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서 이것을 이제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긴장 상태를 낮추고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그 대전제에 전적으로 동감하라고요. 네.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갈 길이 매우 험해진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중간중간에 약간씩 실수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남북회담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하고 우리 쪽 좀 주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여야에서 각각의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청와대 아까 반응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어떤 각각의 반응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하면 평화올림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아니란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 간 대화의 연속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보수 정권 동안 갈등과 긴장으로만 대치하던 남북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제 현송월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일부 시민들이 인공기를 불태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북한 방문 시 가문 광장에서 송조기를 불태우고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 행위까지 한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송월의 이 방문으로 이런 어떤 남남 갈등의 일부분이 좀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저게 김정은 특사냐, 네. 최령해냐, 예. 왜 저렇게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그러느냐. 네. 근데 저는 뭐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래간만에 북에서 손님이 오셨고 네.
그리고 오신 손님에게 잘 대해주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해서 뭐 김정은한테 아니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게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15만 원짜리 식사가 뭘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강릉에서 서울로 오는데 특별 열차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예. 그게 편성원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어떤 귀한 손님들이 가면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주거든요. 예, 예. 그럼 그거하고 대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더 좋은 기차를 만들어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지금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인공기를 태우고 김정은 사진을 태우는 건 손님을 불러놓고 한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예. 그렇지만 뭐 반북한 시위를 할 수 있죠. 왜 미사일 쏘느냐? 예. 왜 핵실험을 하느냐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과도한 행동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송월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오늘 아침 우리 측 선발대도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평화올림픽 구상에 맞춰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우리 측 선발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 측 선발대 12명은 조금 전 9시 30분쯤에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넘어갔습니다. 또 이어서 오전 10시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던 이후에 사실상 동해선 육로는 그동안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10월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사실상 한 차례 재개가 됐었고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다시금 그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첫날에는요, 이 금강산을 둘러보게 됩니다. 남북은 이곳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금강산 문화회관을 먼저 둘러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남북은 문화 행사를 올림픽보다 앞서서 빠르면 1월 말에 열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는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강원 원산시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초 정부는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요, 이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아니라 스키협회의 추천을 받은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훈련이 당일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만큼 숙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수단 미사일 기지가 인근에 위치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번 합동훈련을 위해 우리 선수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오갈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함께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측의 이번 방북을 두고도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장소들 사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곳들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이라 불리는 이 마식령 스키장은요, 북한이 세계 인류급이라고 자신들이 칭하면서 사실상 체제 결속 그리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MBC 방송사까지 불러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또 원산 갈마 비행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원산 국제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대북 제재의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북측 사전점검단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남북 협력 기금에 따라서 체제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체류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선발대의 체류 비용도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북측이 지불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발대가 북측에 올라가서 체류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을 하게 되면 이는 UN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22살의 정현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에서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럼 스포츠부 연결하겠습니다.
홍구람 기자, 오늘 신문 일면이 죄다 정현 선수 소식이더라고요. 이 8강 진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축구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 팀이 독일을 꺾고 8강에 진출한 것과 비슷한데요. 그런 대단한 일을 어제 정현이 해냈습니다. 이 한때 세계 남자 테니스를 평정했던 노박 조코비치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이 정현이 지금 세계 랭킹 58위인데요. 이번 호주 오픈 최대 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현은 승리 후에도요, 조코비치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뽐내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 play tennis, I'm just looking for Novak, Roger, Rafa, and they're all my idol and role models. And I'm just happy to play with Novak again, and I'm just honored to play. I'm just honored to see him again on the tour, and today's my dreams come true. 네, 경기 직후를 보시면요, 유쾌하고 여유로운 태도가 바로 사뭇 묻어납니다. 이게 바로 정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중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직후 정현의 경기 소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수많은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저렇게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희로서는 응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정현 선수가 테니스를 시작한 계기도 아주 특별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현은 테니스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도 고교 테니스 감독이고요. 형도 실업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현이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도 근시 그리고 난시를 겪었던 건데요. 의사가 이 초록색 코트를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눈이 편안해진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경기마다 끼고 나오는 고글 안경이 이제 정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네, 매일 쓰는 그 안경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마 설마 했는데 이제 쾌거를 이루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더 높은 곳을 좀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4강 진출도 혹시 기대해도 되나요? 네, 이제 그 도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이 8강 상대는 세계 랭킹 97위인데요. 미국의 테니스 샌드 그레니입니다. 이 선수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정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0위에 들었습니다. 이 철저한 무명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잇따라 톱10 랭커들을 제압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현만큼이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라는 건데요. 그러나 정현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에서 샌드 그랜과 맞붙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건데요. 만약 정현이 샌드 그랜을 꺾는다면 4강에서 또 다른 꿈의 무대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 황제죠. 로저 페더러가 같이 한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정현의 또 다른 우상이기도 한데요. 정현이 내일 한국 선수 최초로 이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하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원래는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1심에서 풀려났는데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돼서 1심보다는 훨씬 더 위중한 죄가 묻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조윤선 전 장관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해경의 검문 검색에 걸린 어선안 흑염소가 밧줄에 묶여있죠. 충남 보령의 한 무인도에서 자연 번식한 흑염소입니다. 어민들이 큰 그물을 설치해서 염소 57마리를 불법 포획한 건데요. 건강원에 몰래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생염소 포획은 엄연한 불법. 해경은 이들 흑염소를 다시 무인도에 풀어줬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공장 가상화폐 채굴기 200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죠.
가상화폐는 이 기계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얻을 수 있는데 꼭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전력 소비가 에어컨 한 대와 맞먹어서 여러 대를 동시에 작동시키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빨리 수입하려고 인증 없이 불법 수입하기 일수. 관세청은 쇠고기 450여 대, 시가 14억 원어치를 불법 수입한 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간 경남 산청 중국어 학생 8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 장학사와 부상 학생들의 부모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개그맨 김준호 씨가 최근 합의 이혼했습니다. 김 씨 아내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왔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슈트트랙 빅토리안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도핑 실태 폭로 보고서에 안 선수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손예진 씨와 고 김주혁 씨가 호흡을 맞춘 영화 비밀은 없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했다. 손 씨는 이 두 작품이 자신을 배우로 성장시켰다며 김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손 씻기만 잘해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조선의대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가 큰 건 비누로 손 씻기, 또 화장실 사용 후와 외출 후 손 씻기 순이었습니다. 어릴 때 비만이 평생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만 10세 아동 369명을 8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비만이었던 어린이 70%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비만이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의 설 연휴 열차표 예매가 오늘 새벽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가능한데요. 호남 지역의 경우 내일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